와 이거 이 채널 이거 이런 거 나가도 돼요? 다 알려주시는구나. 뭐 이미 뭐 다 알려진 거 뭐.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어차피 다 오픈한 마당에 그러면 해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원하게 하고 안 주시죠 그냥.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셀링을 배우는 브랜드 클래스 두 번째 시간으로 소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싱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소싱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1편, 2편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편은 국내 소싱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편은 우리가 병행 수입이나 일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소싱 이렇게 파트 두 개로 나눠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소싱 전문가죠. 옆에 우리 부초님이랑 기범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브랜드 유통 셀링하고 있는 부초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버라고 합니다. 그럼 두 분들은 언제부터 지금 브랜드 셀링을 시작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21년도 5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범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미카엘이.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오늘 소싱에 대해서 해볼 건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좀 접근하기 쉽게 소싱에 대해서 차근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초님은 처음에 브랜드 셀링 할 때 소싱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온라인에서 소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소싱을 하면 편하니까 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신상품 올라온 거 있으면 네. 그거 상품 끌어다가 올리고 아니면 아울렛 가서 물건 좋은 거 있으면 싼 거 있으면 그거 이제 끌어다가 와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온라인에서 사갖고 판매가 되냐 이런 의구심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듣는 질문이고 판매가 되나요? 많이 되나요? 보통 보면 네. 정가보다 이상으로 해야 이제 올리잖아요. 저희 네, 마진 네. 남겨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안 팔리시는 줄 아는데 진짜 잘 팔려요. 브랜드 제품이라 그런가 거의 뭐 10,000원, 20,000원 높게 올려도 네. 정말 잘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소싱의 또 강점이 싸게 소싱할 수 있는 강점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나요? 온라인에서? 그럼요. 50% 이하 세일로 잡혀서 이제 많은 그런 제품들도 많고 심하면은 아울렛 가면 70% 이상 꺾인 제품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제품 하면은 정가 이하로 팔면서도 마진 확보가 정말 많이 되죠. 그러면 기범님은 네. 하루에 소싱에 할당하는 네. 업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딱히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현장을 많이 돌고 있는데 네. 현장 돌면서도 이제 실물 보면서 소싱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와서도 뭐 다른 기타 업무 다 처리하면은 계속 인터넷 보면서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싱을 거의 항상 소싱을 네.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계속 좋은 물건 찾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맨날 하고 있고 네. 일단 뭐 어디 놀러 가서도 사람들 보면서도 소싱을 하거든요. 아.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그러면 크게 소싱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라인 소싱이 있고 네네. 오프라인 소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온라인 소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홈페이지나 네. 아니면은 멀티샵 그런 데에 들어가서 소싱을 시작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로드샵, 아울렛 이런 식으로 나눠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온라인이 좀 접근하기가 좀 쉬우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러면 온라인에서 구매해갖고 고객한테 바로 발송도 가능한 건가요? 구매된 형태로? 물론 발송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서 바로 보냈을 네네. 경우에 안에 주문서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네네네. 있고 그러면 이제 법에 걸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CS를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많아요. 직발을 할 경우에. 그래서 보통 물건을 사무실로 시켜서 재포장을 한 다음에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국내 발송이니까 거의 한 3일 안에면 고객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싱 하셔갖고 바로 고객한테 보내실 때는 꼭 개인정보 관련해갖고 그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꼭 그거를 좀 표기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꼭 지키셔야지 크게 문제 소지가 없으실 겁니다. 그거는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디서 소싱을 많이 하시나요? 일단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뭐 백화점, 아울렛, 뭐 로드샵 이렇게 세 군데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처음 접하실 때는 일단 아울렛 먼저 저는 추천을 많이 드려요. 아울렛이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70%까지 상품이 세일이 들어가는 상품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올려도 충분히 팔릴 수 있으니까 뭐 처음 접하실 때 아울렛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 유통은 백화점이랑 아울렛인데 이 두 유통의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상 라인업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울렛 같은 경우는 2월 상품이 주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싱을 할 때 백화점이랑 아울렛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소싱하는 편입니다.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가 있고 아울렛만 있는 브랜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상품을 올릴 때 뭐 2월 상품이랑 신상품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울렛이 딱 한정돼 있는 데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소싱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면 부처님 네. 저기 구독자분을 위해서 백화점에서 소싱하기 좋은 브랜드랑 아울렛에서 소싱하기 좋은 브랜드 좀 시원하게 한번 알려주시죠. 그냥. 네, 우선은 백화점에서 소싱을 하면 좋은 브랜드는 보통 이제 한국 회사의 라이센스를 이제 사서 네. 진행하는 브랜드들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코닥이라던가 뭐 아 지금 입고 있으시는 아, 거? 네네, 코닥. 제가 네. 코닥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코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건 하시면 안 되는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데 디스커버리나 뭐 내셔널 뭐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네. 많이 알려진 브랜드들을 백화점이나 로드샵 쪽에서 진행하시면 좋고 이제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리고 이제 크록스 이 정도가 아울렛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백화점은 일단 세일이 안 되는 브랜드들 디스커버리나 이런 것들은 코닥은 세일을 많이 안 하니까 세일을 안 되는 브랜드들을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울렛은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아울렛이 있는 매장을 공략해라 이게 핵심인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역시. 그러면 백화점은 저희가 보통 유통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백화점은 근데 백화점 정가인데 그걸 정가보다 높게 파시나요? 아니면 정가에 파시나요? 정가에도 팔 수 있고 네. 정가 이하로도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비법이 뭔가요? 이거- 정가 이하로 팔 수 있는 비법이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 그래도 저희가 알려드려야 그럼요. 되겠죠. 네. 일단은 백화점에서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가시면은 네. 무조건 정가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백화점 할인 기간에 물건을 구매하면은 생각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마다 또 행사하는 퍼센트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백화점은 일단 롯데백화점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롯데백화점이 있다고 하면은 롯데백화점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할인을 하는지 좀 많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고객들이 모르는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백화점 카드만 발급하셔서 5% 할인이 되니까 거기다가 뭐 상품권 행사나 이런 것까지 하면 뭐 10에서 15%까지 행사가 할인이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추가 할인들이 그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신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백화점을 유통의 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아 그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큰일 났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거나 하면은 매니저나 사장님들 저희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거래처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 거래처를 갖고 있으면 네. 장점이 뭐가 있나요? 일단 네, 장점은 네. 온라인 소싱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재고 관련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재고가 이제 빨리 빠지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든데 이제 오프라인에 이제 거래처가 있으면은 최대한 뭐 매니저님이나 아니면 사장님들께서 물건을 땡겨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는 좀 더 오래 팔 수 있는 거죠. 신상품 같은 경우. 그래서 지속성이 더 좋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소싱 걱정이 없어져. 오늘 소싱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거래처가 있으면 매장 재고가 내 재고기 때문에 그 거래처에 있는 브랜드 그냥 그 상품 다 올리시면 돼요. 내가 재고 없이. 그러면은 그 사입 안 하고 위탁인 듯 위탁 아닌 듯 맞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전국 재고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 전산 보고서 특정 상품이 재고가 많이 빠지면 그거를 이제 그때는 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진을 최대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와 이거 이 채널 이거 이런 거 나가도 돼요? 다 알려주시는구나. 뭐 이미 뭐 다 알려진 거 뭐 쿨하게 갑시다. 저도 다 오픈하려고요. 아 그러면 우리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꿀팁 몇 개만 좀 뿌려주세요. 네네. 어차피 다 오픈한 마당에. 그럼 네. 해야죠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거래처를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매장을 자주 방문을 해야 돼요. 매니저들이랑 좀 얼굴도 좀 트고 네. 얘기도 좀 하고 하면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매니저도 저한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이제 뭐 물어보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쿠팡에 자기가 하고 싶은 브랜드 상품을 많이 올려서 판매를 일으킨 다음에 그 매장에 구매를 하러 가면은 매니저들이 좋아하겠죠, 당연히. 자기 거 물건 팔아주니까.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접근하시고 나서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하면 돼요. 물건을 자주 구매할 것 같은데 매번 와서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뭐 번호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가서 저 할인 좀 해주세요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아, 그럼 처음에는 가격 얘기는 하지 말고 네네. 꾸준히 안면을 트면서 네. 먼저 연락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빌드업을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알겠어요. 맞아요. 백화점을 많이 다니시면 그 등급도 되게 높으시겠어요. 아, 근데 이게 네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기본님이랑 저랑 네네. 이번 연도 2월부터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기본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프라인을 하셨기 때문에 등급이 높으세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없었어요. 아, 이게 백화점이 좋은 게 등급이 없는데도 일정 기간 안에 얼마만 딱 채워주면은 등급을 확 올려주거든요. 아. 이 부분에서 할인을 또 챙기실 수 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럼 또 다른 혜택은 뭐 있나요?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복지가 있는데요. 복지? 네, 진짜 좋은 복지들이 많아요. 백화점 VIP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에 뭐 선물 주는 것도 있고 생일마다 뭐 챙겨주는 포인트 같은 것도 넣어줘서 아. 일정 금액을 또 할인 받을 수 있는 또 포인트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여행 관련 컨텐츠를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주차. 아 주차 맞아요. 발레 파킹. 발레 파킹. 발레 파킹 좋습니다. 아, 이게 참 아쉬운 게 저희가 대전에서 하잖아요. 네네. 대전의 발렛이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아쉬워요. 네. 저는 부럽습니다. 하여튼 저도 얼른 해갖고 VIP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높으신 등급을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온라인에서 5% 이렇게 소싱 방법을 바꿨던 계기나 아니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오프라인 소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나요? 제가 100% 온라인으로 했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8천만 원 정도까지 찍었는데 온라인으로 8천만 원까지 네. 가능해요?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찍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주문이 100개가 들어왔다고 쳐요, 하루에. 그러면 품절이 한 60% 이상이 품절이에요. 이거를 몇 달 하다 보면 멘탈이 이제 흔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방향을 돌렸죠. 주문이 100개가 들어오면은 5개 정도는 품절이고 나머지는 다 재고가 있더라고요. 아, 이 계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비율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지금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8대2? 8대2 정도 오프라인이 8이고 8이고 이제 온라인이 20. 그러면 온라인 소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에서는 사입을 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구매 대행 형태로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온라인에 이제 발주를 넣고 계시나요? 이거는 조금 케바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신상을 약간 소싱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재고 사입용으로도 온라인을 쓸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 같은 건 좀 더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이랑 온라인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괜찮으면은 그때는 사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은 온라인은 베이스는 구매 대행 형태로 네.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발주 넣어서 사갖고 보내고 이게 일단은 베이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판매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때그때 네, 맞게. 브랜드셀링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본금도 많이 없고 해갖고 이런 위탁이나 구매 대행 형태로 진행하는 거를 저는 처음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사입을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위탁이랑 구매 대행으로 하게 되면 일단 장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이 안 들잖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마진이 조금 그렇죠.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입을 하게 되는데 사입을 하면은 돈은 들지만 마진이 늘어나고 이게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는 재고를 사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재고 리스크가 그렇게 너무 높거나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뭐 다른 판매자들이 품절이 되면 저한테까지 기회가 오니까 우리한테까지. 네네네. 그러면 혹시 구독자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온라인 소싱 사이트가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는 일단 무신사가 거의 교과서적인 사이트예요. 온라인을 하면은 무신사. 네, 그래서 무신사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오케이몰 같은 경우에도 싸게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사이트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이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등급이 계속 올라가면 할인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 등급인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8% 정도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적립금 선 할인도 가능해갖고 무신사에서 소싱을 하시더라도 일반 판매가보다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사
무신사에서는 정기 쿠폰복을 보내주거든요. 그것도 활용하시면 세일이 안 되는 상품들도 저희가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해갖고 고객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가격 조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무신사뿐만이 아니고 폴더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처음에는 구매 이력을 많이 쌓으셔서 등급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할인폭도 더 커지고 우리한테 오는 혜택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게임하듯이 게임하면서 레벨 키우듯이 각 사이트의 등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알기로는 국내 본사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OK모는 병행 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일단 병행 수입 같은 네.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해외에 있는 브랜드 상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개념인 거죠. 통관을 시켜서 네네네. 가지고 와서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시스템이고 국내 매장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그 지사에서 네네. 물건을 판매를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나이키를 예를 들면 네네. 나이키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거는 국내 매장판이고 네.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뭐 홍콩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나이키를 컨테이너에 사갖고 와갖고 사업자 통관을 해서 국내에 유통하면 그건 병행수입 제품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면 됩니까? 네. 그럼 병행수입 상품은 일단 AS나 이런 사후 처리는 좀 안 좋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국내 매장판보다는. 그렇죠. 일단 안 되고 따로 네. 알아보셔야 돼요. AS가 아. 가능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의뢰를 하셔서 네. AS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추천해주실 온라인 소싱 사이트 무신사 아까 오케이몰 네, 또 오케이몰. 뭐 있나요? 또 뭐 있어요? 기반님? 무신사 오케이몰 근본은 ABC. 네. 이제 처음 접할 때 제일 좋은 건 ABC가 아. 뭐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까 네, ABC 멀티샵 같은 뭐 그런 거 이용하면 그리고 좋은 기본적으로 공홈은 다 하시죠? 공은 무조건 해야 공홈은 되고 공홈 무조건 하셔야 되고 네, 또 맞아요.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 네네. 또 병행 수입 업체 있잖아요. 네네. 그 네이버에 찾으면은 걔네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구매를 하시면 진짜 싸게 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소싱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아이템들? 저희는 1년 정도 주기를 보면서 네. 매월 이제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추워졌잖아요. 네네. 이제 두꺼운 거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가 바뀌면 또 신학기 시즌이니까 그거에 맞춰 또 가방류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소싱하고 있습니다. 소싱 하시죠? 네 하죠. 저 소싱 같은 먹으면, 경우에 네. 이제 나이키를 거의 위주로 소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울렛 가면은 흔히 있는 헬스화라던가 네. 러닝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나이키로 시작을 했다가 네. K 브랜드로 갔다가 요즘엔 다시 또 나이키를 소싱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키가 아무래도 이게 꾸준히 판매도 있고 그리고 이게 1년, 2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소싱하는 게 추후에는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캐주얼 브랜드나 이런 것들도 당장에 이제 패딩이나 이런 거는 시즌 상품도 판매는 좋지만 이게 너무 단타로 짧게 끊어가는 것보다는 좀 연중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소싱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아울러 플러스 시즌 상품까지 같이 베이스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연중물에다가 그때 시즌에 맞는 시즌 아이템들을 소싱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처 기본님과 같이 그 국내 소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좀 최대한 쉽게 좀 브랜드 셀링 소싱에 대해서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릴 거고요. 브랜드 클래스 3편은 해외 소싱 편으로 병행 수입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